저평가 종목 업종을 한번 쭉 보고요. 지금 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엄청 저평가거든요. 이게 여러분 나스닥은 웬만하면 10배가 넘어요. 그냥 10배가 넘고 애플도 이게 30배잖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자본 총계 대비해서 10배 정도 20배 정도 나스닥이 우리나라보다 거품이 많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면 대단히 저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 만족시키면 쉽진 않은데, 단 이게 연결 기준이라는 점하고 별도는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부채가 많아서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부실이 있거나, 아니면 이번 분기가 뭐가 잘못됐거나, 뭐 예를 들어 HDC 현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재들이 있는 애들도 저평가로 떨어지게 되죠. 왜냐면 이 실적은 지난 분기랑 비교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아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렇게 해서 했을 때 252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걸러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 이름들, 중국 계열 애들은 저평가여도 분식이고 상장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중국 같은데, 그죠? 이런 중국 애들은 무조건 제외시키세요.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도 그동안 너무 많이 문제가 있거든. 중국 기업들 제외시키고. 그래서 쭉 보니까 제가 지금 먼저 대충 봤는데, 이게 다 업종별로 보니까는 생각나는 대로 쓴 거긴 합니다만 대충 이렇더라고. 업종 자체가 하는 거죠. 증권은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왔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저평가인 것 같고요. 얘네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중에서는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도 지금 저평가 레벨이 있을 겁니다. 뭐 금융위기가 오면은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보여야 되고, 증권주는 별도로도 되게 실적이 좋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중소철강. 포스코도 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보다는 중소철강에 더 훨씬 더 건설원데 분식하는 애들이 많아서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식료품은 화학이 빠졌구나. 화학이가. 식료품은 농산물 가격 급등해서 저평가가 나오고, 화학은 원유가 급등해서 지금, 근데 이게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또 원유가 오른 만큼 화학제품 가격이 같이 올라지면 얘네는 이 정도 이득을 남기는 건데, 지금은 이 화학제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원유만 먼저 쫙 올라버리면 얘네들이, 이거는 이제 원료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품이 되는 거라서 조금 올해는 안 좋겠지만은, 이거는 기업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식료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당연히 밀가루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수익성은 악화되겠지만은, 이후에 뭐가 되겠어요, 이제. 과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자동차는 저평가 애들 있긴 한데, 근데 얘는 연결로는 좀 저평가인데 별도로는 또 조금 현대 기아차는 좀 아닌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250개 종목 중에 한 중국이랑 뭐 이상한 거 제외해도 거의 한 150개 이상은 괜찮은 저평가 애들 쏟아져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쭉쭉 봅시다. 푸드 보이시고요. 푸드, 하이트, 이것도 푸드죠. 식료품. 이것도 푸드 같은데, 삼양.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 보험. 동아소시홀딩스 이거 제약이죠. 제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제약 시장에. 쭉쭉 보면. 페인트도 들어있네요. 얘네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인터내셔널하고 무역 관련 애들이 빠졌네요. 무역 관련 애들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증권, 보험, 증권, 종근당 홀리스 제약이죠. 대상, 청정원, 식료품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죠. 아세안은 얘네 농기계 아닌가? 최근에 농산물 급등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직도 저평가니까 예전에 더 저평가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역 관련 통상이나 수출 포장도 있고요. 중소철강, 식료, 제지도 좀 있더라고요. KC는 건설 관련이죠. 그 다음에 무역 있고, 그 다음에 제강철강, 중소제강철강 있고, 하림제주는 식료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침대가 뜬금없이 들어와 있네요. 사조대림도 식료품이죠. 그 다음에 화학주 들어와 있고요. 그죠? 물산이 아마 이것도 무역 관련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신세계, 세방, 스틸, 중소 스틸 들어와 있고 쭉쭉 한번 보시죠. 현대차도 연결은 그런데 뭐 별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포스코도 근데 홀딩스 지주 회사들은 조금 좀 저평가 국면인 애들이 많죠. 그리고 DB 손해보험, 증권 뭐 다
동원산업도 건설 쪽인 거, 사조오양, 얘네가 식료품, 그죠? 대한유화, 화학 다 걸리죠, 그죠? 거의 은행, 화학 모르겠고, 얘는 분할을 해서 잘 모르겠고, 스틸, 그죠? 중소철강 걸리고, 부스타 얘는 그건데, 가스, 브루스타 가스인데, 제약, 광동제약 나오죠. 제약도 꽤 많이 있습니다. 쭉 볼까요? 뭐 아는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쭉. 다 그거예요. 다 건설, 중소건설. 단조도 있네. 철강 단조 뭐 이런 애들. 이번에 우크라 워낙에 예전부터 저평가였는데 많이 올랐어도 이런 애들이 많고요. 최근에 지혜지. 서울가스는 엄청 올랐는데 제가 알기로 1, 2년간 2배 넘게 오른 건데도 아직도 저평가다. 그러니까 그전 얼마나 더 저평가였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스업종에 말씀드렸던 거죠. 저평가가 이번에 금락장에서 잘 버티고 많이 오른 애들이 꽤 많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중소철강도 그렇고 이번에 아주 상당히 괜찮았어요. 특수강. 그러니까 뭐 많이 올랐어도 저평가니까는 뭐 이게 뭐 어쩌겠어요. 그죠? 언젠가 대한약품도 그렇고요. 약품, 제약. 그러니까 막 셀트리온, 삼바 이런 뭐 HLB, 뭐 ABL 바이오, 뭐 바이오 쪽은 막 고평가 그런 애들 말고 딱 약국에 갔을 때 뭐 사마제약, 보령제약 뭐 있잖아요. 동아제약, 뭐 동아소시오 같은 애들. 딱 약국에 있는 약들. 요즘에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가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제약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PER, PBR이 나옵니다. 어쨌든 제약주는 PBR 2 아래면은 투자 가능한 레벨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삼성카드도 있네. KT 통신도 아마 있을 거. 통신도 저평가가 있습니다. 통신도 있네요. 그죠? 통신도 해당되고. 근데 KT는 좀 외국인이 빠져가지고 LG 플러스는 외국인이 그나마 최근에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괜찮았었고요. 삼성생명, LGD는 저평가가 얘는 좀 별도가 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조금 있긴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일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일괄 적용한 게 아니고 부채 비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이 중에서도 좀 골라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자, 쭉쭉 보고 끝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쭉쭉 한번 이름.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이 뭐 두산인프라코는 근데 공매도가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돼. 두산 계열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는 괜찮은데 뭔가 공매도가 왜 많지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 또 어떻게 됐나 또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또 공매도 많은 또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은행주 있고 홈쇼핑주가 왜 좀 그러죠? 포스코 강판. 요것도 건설일 거고요. 거기에 다 걸리죠, 지금. 그죠. 학도 걸리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충 나머지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걸 그래서 더 낮춰볼까? 최극강의 저평가를 한번 5배랑 0.5 한번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PER 5배, 그리고 PBR 0.5, 이거 극강의 저평가인데요. 이거 그리고입니다. 5화가 아니고 그리고예요. 그래서 46개로 확 줄어드네요. 근데 일단은 약간 중국틱한 이름은 걸르시고, 모르겠네. 이거 뭔지 모르겠네. 증권주 중에는 유진이 들어와 있고, 아세안 한번 봐야겠는데요. 예. 농산물 상승해서 이렇게 하림지주, 중공업도 있고, 중공업은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좀 부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가, 얘가 이게 지주회사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 HDC는 당연히 그 현산 폭락해서 그럴 것 같고, 지주회사들은 워낙에 조금 요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 SK가스 등, KPX케미칼, 얘는 별도도 양호한 걸로 아는데, 원유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애들 괜찮습니다. 국도와 그런 애들도 괜찮고요. 농심 홀딩스는 조금 감안한다고, 지주는 좀 감안하세요. 이유는 모르는데 홀딩스는 조금 저평가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HDC 현대산업계면 규제를 두드려 맞을 거라서 좀 봐야 될 거예요. 세아제강은 아직도 저평가고. 이번 금락장에 잘 버텨. 얘가 하면 중국 같은데 중국 느낌 나는 애들 다 제외하세요. 일단 아세아 하나만 좀 볼게요. 얘가 그거 아닌가? 잠깐만요. 이게 농기계가 아니고 종이 목재 기업이구나. 아까 보니까 재지랑 아마 관련돼서 PBR 0.35, PBR 3.09. 근데 혹시나 작년 기준으로 그렇고 혹시 지금
작년 기준은 엄청 좋아졌네.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문제는 없고요. 부채 비율 문제 없고, 이거 부채고요. 자본 총계. 자본 총계보다 작으면 괜찮고요. 그럼 별도를 봐야겠죠. 별도. 여기 별도를 한번 볼까요? 별도를 보면은 별도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별도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영업이 아까는 2천억대 아니었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PER이 2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PBR은 작네요. 그죠? 투자 못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아쉽다, 별도가. 그죠? 그러면은 그럼 KPX 케미칼은 0.49에 4.08 엄청 저평가고 실적은 근데 재작년보다는 줄었네 실적이. 주가가 하도 떨어져 이런 경우는 실적이 늘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저평가가 나는 건데 별도 확인해 드려요. 그건 좀 아쉽네요. 그죠? 실적이 더 좋아.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300억 별도로 봐도 4점 이거는 훨씬 별도로도 저평가고 이게 화학주 너무 많습니다. 이게 KPX 케미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도화학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업종 자체가 저평가일 때 나중에 그 업종이 개선된다는 시그널이 있거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그널이 생기면은 외국인 따라 조금씩 삼아도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 좀 먼저 신호가 나는 것 같죠. 근데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저는 이제 원유가 하락할 때가 되면 외국인들이 입지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원유가 잠깐 소강 상태인데 또 다시 치고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도화학하고 KPX 케미칼은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예전에 2000 몇 년도지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였을 겁니다. 이제 2016년인가 그때도 한번 화학이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한번 수익을 좀 크게 거뒀 여기였나? 여기 꽤 많이 올랐죠. 이때 거의 2만원짜리가 6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이때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되게 재미를 본 적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번에도 화학주를 먹긴 먹었죠. 이번에도 화학주 여러 개 추천한 종목 중에서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화학주 쫙 같이 올랐다가 원유가 오르면서 지금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국도화가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수익이 계속 증가되면 또 나중에 떨어질 만큼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오르게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원유가 더 올라 버린다고 하면은 조금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좀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대충 보여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을런가 모르겠는데 시간 엄청 잡아먹네 생각보다. 예, 이상입니다.